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사 보면서 자료를 찾았어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서울시 보도자료 직접 타고 들어가서 보는 습관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5군데 중에 한 곳을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러분들 과제 올리실 때 제가 이제 올려드린 그 양식에 딱 이렇게 채워가지고 대부분 올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어떻게 찾았는지까지 네, 이렇게 다 상세하게 정리를 잘 해줬어요. 주민 동의율 이런 것도 손품 팔아서 올리셨고, 그 똑같이 1주차 수업 듣고 이제 과제 수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시가 이제 1억 이하 지역 위주로 찾아보시려고 했고, 이제 갭 차이도 고려하셨고, 그다음에 뭐 투자 매력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똑같이 대고 이제 그리셨죠. 그래서 제가 제가 부동산 플래닝 같은 경우에 다음 시간에 2주차 때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것도 이제 미리 잘 찾아보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선정된 곳이죠. 네, 화곡동 98-88. 여기는 이제 1억 이하 매물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화곡동을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까지는 이제 평지예요. 여기까지 평지고, 이번에 이제 위쪽이 본동이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네, 일단은 이제 도로 이런 이제 그 진로 확보 때문에 대부분 이번에 선정에서 제외되긴 해서 다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가 그래도 이번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곳들도 같이 연달아서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자, 그다음에 이제 수유동 141. 여기는 찾아보니까 매물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정이 이제 되자마자 이제 가시려고 하면은 이제 이미 물건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매도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당일날 바로 가서 물건을 잡지 않는 이상은 물건이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번동도 잘 조사해 주셨고, 강북구 수유동. 네. 되게 디테일하게 잘 이렇게 하나하나 캡처해가지고 조사하셨어요. 네, 처음 하신 거 맞죠, 알로이 포도님? 네. 또 이런 것도 나름대로 잘 이렇게 뭐 접근성 이런 거 찾아주셨고. 과제 수행하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네, 엄청 오래 걸리셨을 것 같은데. 네,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되게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는 여러분들 다 남아요. 네, 이렇게 이제 구역 하나하나 그 직접 그려보고, 뭐 요즘에는 뭐 워낙 좋은 사이트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제 아실만 봐도 나오지만은, 이렇게 선정된 직후나 얼마 안 됐을 때는 지도에 바로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네. 또 사장님하고 이제 통한 것까지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셨어요. 네. 거의 이제 임장보고서 수준으로 작성을 하셨는데, 네, 스트레스가 낮은 시간대인 식사 후 시간대. 아니 이런 디테일은 어디서? 네. 대부분 이제 밥 먹고 좀 피곤할 그 약간 식곤증 올 때죠. 네. 그래서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록까지 남겨주셨어요. 네. 이렇게 이제 뭐 물어봤더니 매매해갔다. 매물 이렇게 올려주겠다. 한번 보러 와라.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개봉동도 이제 그 조사 잘 하셨고. 네. 자, 여기서 이제 질문도 올려주셨어요. 의문이 드는 점은, 공시가가 이렇게 낮으면 세입자 입장에 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관에서 보증받을 수 없어서 전세를 많이 올리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세가가 이렇게 높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거는 좀 해결되셨죠? 2주차 때 설명드린 부분. 네. 그 이전에, 이제 공주가가 이렇게 낮아지기 이전에 전세를 맞췄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새로 매수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과제를 통해서 얻은 점, 아쉬운 점, 네, 인사이트. 네. 혹시 그 기획 마케팅 이런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아닐까? 네. 여러분들 과제 수행한 거 이렇게 보면은 몇 분은 약간 직업이 좀 유추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잘하셨죠? 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제가 일부러 우수 사례를 가져온 이유가, 한번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다음번에 과제 수행할 때는 이런 것도 한번 적용해봐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과제를 잘한 분들 거를 많이 보는 것도 여러분들 정말 많은 공부가 됩니다. 네. 보고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본인의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부분,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실력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조별 활동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공유가 되잖아요. 그죠? 네, 벤치마킹 해보셔야 되겠죠? 네, 벤치마킹 하다 보면은 또 본인만의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사례에 오노라 총무님이 올려주신 과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노라 님도 보니까 이렇게 이제 먼저 본인이 사용한 앱과 웹페이지를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서울특별시 사이트, 정비사업 정보 몽땅. 이거는 수업 때도 한번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아실, 그다음에 호갱노노랑 네이버 부동산 지도, 그리고 공시가격 알림. 이건 이제 2주차 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인데, 이것도 미리 잘 찾아보셨어요. 그다음에 시리얼. 네, 이것도 잘 찾으셨고. 자, 공시지가 1억 이제 미만이 아니죠, 여러분. 네, 자, 2주차 때 제가 요거에 대한 공주가 1억 이하라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자, 이제 본인만의 이제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이제 해보셨는데, 이렇게 이제 이건 제가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 본인 나름대로 기준을 찾고 이렇게 보신 거예요. 매매가 필터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게, 전용 면적을 너무 작게 설정할 필요가 없더라. 그러니까 매가는 저렴한데 면적이 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같이 필터가 되니까 굳이 면적까지는 필터할 필요가 없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천구 시흥동, 제가 이제 수업 때 한번 이제 예시로 들어드린 곳인데, 여기도 가봤더니 공주가가 좀 높은 곳들이 많았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네, 신봤다. 생각보다 매매가가 저렴한 물건들이 많았다. 네. 네, 1억짜리 빌라가 여러분 있다니까요. 네.
아직 우리가 이제 찾는 게 훈련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네. 찾다 보면은 나옵니다, 계속. 네. 그런데 이제 돌아온 답변이 모아타운 지정이 돼서 취득세가 중과가 된다. 네. 요거는 제가 취득세가 중과되는 예외 사항은 마지막 시간에 설명드릴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대문구까지 가셨어요. 네, 금천구에서 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셔서 이번에는 이제 위쪽으로 서대문구 쪽으로 가셨습니다. 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된 곳 이렇게 찾아보면서 네, 요거는 제가 이제 2차 때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네. 네이버 부동산 매물이랑 이렇게 이제 매가 확인하고 네, 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하고 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예전에 스터디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좋은 성과를 거뒀던 그런 동네입니다. 네, 위반 건축물 5년 동안 이행 강제금 내서 더 이상 내 금액은 없다. 근데 자, 왜 2000에 170에 났을까요? 이거는 2주차 수업을 들으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도봉구 쌍문동 여기도 조사를 그러니까 구역을 되게 많이 찾아보셨어요. 오너라님 같은 경우에도. 네. 네. 이제 매가 저렴한 물건 위주로 잘 찾아보셨고 검색하시고 네, 전화해가지고 무슨 통화를 했는지 네. 이렇게 참선인 것까지 찾았어요. 네, 공주가 직접 문의라고 한 거는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 질문지에 아직 안 알려드려서 네, 그래서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1주차에는 제가 설명을 디테일하게 안 드렸기 때문에 네,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너라님 과제까지 살펴봤고요. 네, 글 재밌게 잘 쓰시죠? 네, 매주 또 총무 역할 하시면서 네, 단톡방에 기사를 아침 7시마다 네,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아마 제가 한번 몇 번 그 오너라님 거 올려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네. 우리 온라인 톡방에도 네, 온라인 분들도 질 수 없죠. 인원이 훨씬 더 많은데 네, 기사 좀 주기적으로 다들 한 번씩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함께 부자 대장님 네, 과제까지 마지막으로 보고 쉬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네요. 네. 자, 이렇게 보니까 비슷하게 그죠? 보도자료 찾고 이런 거 이제 잘 올려주셨고요. 네. 함께 부자 대장님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제 제시스 14기 때도 들으시면서 좋은 성과 내셨는데 그때도 과제를 네, 처음부터 잘하셔가지고 네, 제가 뭐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때도 너무 과제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모아 신통은 아니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좀 더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입주권에 대한 그런 내용도 설명해드리고 했었는데 그때도 과제를 잘 해줬어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모아타운 신통은 이제 함께 부자 대장님도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제가 이제 뭐 이런 뭐 매매가 2억 이하 필터하세요 이런 거까지 알려드리진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찾아 나가시면 돼요. 네. 제가 따로 말씀드린 게 없는데도 알아서 잘 찾아보시고 진입도로 확보 이번에 이제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좀 이슈가 좀 있었죠. 네. 네, 이거는 그 이제 차량 정비 업체랑 이제 추진위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일단 화곡동은 구역이 일단은 지금 아직 선정 안 된 곳 중에서 신청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정리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1억 90만 원, 네, 12% 내야 되죠. 만약 법인으로 사게 되면.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원래 그러니까 1억이 넘어가면은 원래는 12%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뭐 매가면은 그냥 난 12% 주고 법인으로 계약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해요. 여기도 이제 갭이 보니까 네, 6천이네요. 공주가 9,500이니까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투자했을 때 1.1%의 시세를 내면 되죠. 네, 이렇게 금매로 나와 있는 것까지 잘 조사해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아까 앞에 과제에서는 1억 이하 물건을 못 찾으셨다고 했는데 여긴 언제 조사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매물이 있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본인 나름대로의 깨달은 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과제하실 때 아직 내가 뭐 100% 물건을 찾는 능력이나 이런 게 아직은 서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1주차 과제 1주차 나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본인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뭐 조사하면서 느낀 점들을 한번 일기처럼 적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투자 일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일기 이렇게 쓰는 것처럼 저도 투자 일기를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쓰거든요. 특히 전 예전에 처음에 경매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경매 시작하고 계속 폐차할 때마다 왜 떨어졌을까? 왜 낙찰 못 받았을까? 자기만성 하면서 이렇게 일기 썼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거 여러분들 과제하실 때도 그냥 양식에 주어진 대로 과제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본인 나름대로 떤 기준을 가지고 찾아보려고 했는지 이렇게 하면 실력이 진짜 남들보다 두 배, 세 배는 빨리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 수행한 제가 댓글 안 달았네요. 이따가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총 세 분의 우수 사례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네, 어떻게 좀 과제를 해야 될지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좀 감이 잡히시나요? 네. 뭐 완전히 뭐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과제를 하시면 여러분들 금방 실력입니다. 네, 이건 뭐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네, 10시 2분이네요. 네. 쉬는 시간 가져야겠죠? 네, 쉬는 시간 가지고 저희 10시 13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시 13분까지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쉬고 오셨나요? 자, 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제 유튜브 계정 주소 한 18분 정도 남겨주셨는데, 네, 여기다 남겨주셔야 제가 작업해서 내일 바로 여러분들 녹화본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아직 작성 안 하신 분들은 빠르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네, 다음 순서로 네, 질의응답. 여러분 보니까 질문을 그래도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구글로 연결해서 계정 함께부자님이 올려주셨네요. 네. 그 링크 바로 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 수업 끝나고 한번 더 저희 톡방에다가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세요? 네. 자, 오늘은 챕터 1에 대한 질문을 주로 답변해 드릴 거고요. 혹시 이제 오프라인 분들 간혹 가다가 챕터 2에 대한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 질문으로 이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첫 번째 질문 하려고 봤더니 푸자테이 님이 네, 이름만 적어주시고 아무것도 적어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적었는데 지워진 걸까요? 네. 자, 일단 질문이 없어서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단은 실시간으로 저희가 지금 제가 보고 있으니까 남겨주시면 제가 이따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판돌 엄마님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판돌 엄마님 계신가요? 안 계시군요. 제가 그러면 일단은 질문 읽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공주가 1억 이하 물건 필터링 방법이 궁금합니다. 팁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1주차 때는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만 소개해드리고 물건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는 안 알려드렸어요. 근데 아까 과제할 때 몇 분이 어디서 봐야 되는지 올려주셨죠? 네, 그러니까 2주차 때 자세하게 다뤄드릴 건데 국토부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거기 찾는 게 번거롭다. 그래서 뭐 다른 사이트 통해서 나는 보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물건을 빠르게 찾으실 때는 그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처음부터 물건 찾으실 때 제대로 체크하시려면은 국토부 알림이 사이트랑 공시 가격 알림이 사이트랑 좀 친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게 또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과제 이번에 한번 하고 나서 바로 또 잊어버리거든요. 네. 저는 이제 워낙 숙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바로 찾아서 보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숙달이 내가 될 때까지 네. 이렇게 찾아보는 게 정확합니다. 거기서 잘 찾아보는 게.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지금 서기님이, 네, 오주리아 서기님이 정리를 따로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다 완성이 되면은 네, 추가적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으쓰기님. 네, 으쓰기님이 질문 주셨는데, 요즘은 다들 똑똑해지셔서 등기부도 다 떼서 보는 과거 거래 기록을 보기 때문에 임장 가서 질문해보면 시세보다 싸게 산 다음 단기간에 이렇게 몇천 원 올려서 매도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단기간에 매가를 올려서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뭐 걱정하시는 포인트가 어떤 건지는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챕터 1에서 화곡동 모아타운 이제 실투자금 2천만 원으로 한 달 만에 4,200만 원 번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매수인이 등기부 등본을 다 떼보고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깎아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뭐 단기간에 뭐 이렇게 몇 천 올린 거 아니에요? 깎아주세요 하는데 일단은 그걸 깎아주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네. 깎아달라고 했는데 매가 자체가 제일 저렴했어요. 그래서 거의 안 깎아줬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인이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쉬운 사람이 이제 우물을 파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뭐 얼마에 팔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물건 중에 이 물건이 제일 금매냐 아니냐 이거를 투자자들이 더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깎아서 사는 게 좋으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막 찔러보는 거죠.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돈 많이 버셨네요. 막 이러면서 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싸면은 사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저도 단기로 많이 팔았잖아요. 네, 그런 질문 하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장님 수준에서 커트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그걸 다 그대로 이제 매도인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저는 어쨌든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뭐 그러면은 본인이 먼저 싸게 사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물건이 싸면은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뭐 지금도 뭐 단기로 파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서, 네, 반지하여도 가격만 합리적이고 사업성이 좋으면 진입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반지하에 대한 제가 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2주차 때 이것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2주차 수업에 또 많은 내용들이 나오니까, 네, 잘 수강해 주시고 양이 많습니다. 네, 저희가 물건을 찾는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임장하고 계약하는 것까지 한 두 번째 챕터에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되게 많기 때문에 강의 잘 들어주시고 복습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된다고님 질문 주셨는데, 된다고님, 우리 네, 으스기님 저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으스기님은 제가 자기 이따 질문 또 적어주고 으스기님 제가 이따가 네 인사 가능하면 해주시고, 자, 된다고님부터 먼저, 네, 된다고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은 공부한 지는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경매, 공매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행크 쪽에서도 공부를 하다가, 부자 되는 세상님의 스터디가 상당히 좋다라는 또 글들을 봐가지고, 스터디를 기다리다가 안 나와서 이제 이 서울 투자반을 좀 신청하게 됐는데, 강의도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또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올린 거는, 사실 경공매 투자를 초반에 할 때 이제 개인 매매 사업자로 이제 와이프 명의로 하려고 그렇게 이제 좀 진행을 했었는데, 수업 1주차 때 하시는 말씀이 이제 공시가 1억 미만을 좀 위주로 좀 보시는 것 같고, 또 그중에서도 1억 이하를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이 좀 용이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진행하려고 했던 개인 매매 사업자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법인 말고 개인으로 하게 됐을 때 또 안 좋은 점이 어떤 거기 때문에 법인으로 이렇게 조금 더 추천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좀 남겼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된다고님 명의로 매매 사업자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 어, 와이프 명의로 좀 내려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네, 네. 아내분은 현재 소득이 있으세요, 없어요? 소득이 있긴 한데 우선은 좀 크진 않아서 네, 아, 우선은 저보다는 와이프 명의로 내고 현재 1주택자라서 이제 조금 사고 팔고 뭐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기존 주택은 뭐 비과세 네. 받는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시고요. 비과세는 지금 한 4년, 5년 정도 돼서 사실 제가 실거주 하다가 이제 그거를 전세 주고 저희는 이제 다른 곳에 이제 반전세 월세로 이제 좀 들어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좀 투자를 음, 하려고 그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잘하고 네. 계시네요. 네. 네. 딱 그 투자자의 마인드로 이렇게 딱 네. 물건도 그렇고, 네, 잘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개인 매매로 매매 사업자 냈을 때 일단은 제가 왜 그 아내분 소득이 얼마인지 여쭤봤냐면, 자, 만약에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연말정산하면서 이렇게 그 세금 구간이 있잖아요. 그게 자, 매매 사업자를 내면은 매매 사업자로 만약에 이제 내가 주택을 하고 팔았어요. 돈을 벌었어요. 이게 합산과세가 돼요. 네. 그래서 연봉이 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매매 사업자를 내면 세금 구간이 거의 최고 세율로 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 사업자 내는 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 특히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세금은 오히려 더 많이 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잡히는 프리랜서 분들이나 무직자분들한테 이제 매매 사업자 내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그런 상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매매 사업자를 내고 싶은데 세금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차선책으로 법인을 내서 많이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뭐 아내의 명의라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활용하는 거 괜찮죠. 그러면은 좋은 점이 뭐예요? 뭐 공시가 1억 이하 물건도 어차피 취득세 똑같이 1.1% 내고 또 1억이 넘어도 만약 매가 제가 좀 저렴하다. 그런 거는 공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확실히 다른 분들보다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매매 사업자 내지 마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내는 건 좋은데 나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차 때도 처음에 나중에 수업 들으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본인 포지션에 따라서 봐야 되는 물건의 그 범위를 잘 잡고 가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 괜히 헤매지 않고 헤매지 않으면서 바로 물건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내분 명의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러면은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사랑소나무님이 안 계시네요. 아이고, 사랑소나무님 저번에 백화점 특강 때도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사진도 찍으셨는데 네, 그 저기 평택이 아니라 그 어디죠? 그 큰 강의장에서 했던 네. 거기 오셨었거든요. 평촌. 갑자기 평촌이 생각이 안 나. 평촌에서 이제 강의 그러니까 원래 사랑소나무님이 예전에 제시스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대학생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면은 좀 자랑 좀 하고 싶었는데 네. 공부도 워낙 잘 하시고 네. 좋은 과 다니시는 분인데 안 계셔서 아쉽습니다. 자, 나중에 들어오시면 뭐 2차에도 인사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사랑소나무님. 자,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이 구역이 아닌 곳에 주택들도 투자 메리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적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제 뭐 그런 개발 호재가 없는 주택이 메리트가 있는지 물어보신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질문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자, 재개발 이런 호재가 없는 빌라는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보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지. 네. 아무래도 이제 경매나 공매가 좀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네,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앞으로 이게 이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거는 사실 그 수익률은 결국에는 재개발 주택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네, 호재가 없는 것들은. 그래서 내가 뭐 단기 매도 목적으로 뭐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서 단타로 뭐 파는 거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이왕이면 모아타운이나 신통 안에 있는 그런 구역들만 봐도 할 게 많은데 서울시에서 네, 굳이 다른 데 눈을 돌릴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 볼게요. 네. 자, 매일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도 자료를 찾아보는 것인지 보도 자료 검색 루틴이 궁금합니다. 저도 매일까지 들어가진 않아요. 매일까지 들어가진 않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그 루틴을 세울 때
뭐 이제 이날에는 뭘 보고, 이날에는 뭘 보고 이런 게 이제 어느 루틴이 좀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시 보도자료는 뭐 그렇게 매일 본다고 자료가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그런 기사 같은 게, 그러니까 엠바고가 뜨면은, 몰라도 알 수밖에 없어요. 왜? 저는 신통이랑 모아타운 단톡방 몇 개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다 합치면은, 네, 제가 막 일일이 다 해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올라오는 자료들만 보더라도, 네, 알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굳이 막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보는 편이고, 특히 이제 뭐 둘째 주 정도에 보통 발표가 많이 나니까, 뭐 하나 신통이나 발표가 나니까, 그때 이제 좀 자주 보는 편이고, 그 외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어차피 안 보더라도 알 수밖에 없다. 단톡방 때문에.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단톡방 들어가는 것도 제가 2주차 때 설명드리니까, 네, 보시고, 네, 실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질문. 1주차 과제에 물건 정보 입력 칸에서 대지 지분에 대한 정보. 요거는요, 자, 네이버 부동산에 물건을 올릴 때 대지 지분에 대한 정보를 끌고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보실 수 있고요. 어, 만약에 안 보이면은 건축물 대장 떼보시면 되고. 네이버 요즘 부동산 찾아보면은 다 나옵니다.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네,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보세요. 대지 지분 어디 있는지. 네, 보통 중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지 지분은. 자, 여기까지 사랑소나무님 질문 3개 답변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으쓰기님. 으쓰기님 아까 제가 네, 혹시 인사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일단 네, 저는 부동산 공부한 지는 한 1년 정도 됐고요. 네네. 개인 명의로 이제 2년 이상 장기로 가져갈 아파트를 하나 투자를 하고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닌 지 이제 2년 차예요. 사회초년생이어서 좀 오, 시드머니가 많이 그러니까 첫 주택에 이미 다 제 시드를 몰빵을 한 상태여가지고 다음 이제 1시적 1가구 2주택 매수를 하려면은 시드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제 재개발, 소액 재개발, 초기 재개발 이런 물건들을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앞에서도 조금 김 빠지는 질문을 올린 것 같아요. 요즘 다 똑똑해서 단기간에 매도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화곡동에 관심이 많았어서 지금 보류가 된 그 본동 2구역 그쪽에도 임장을 좀 한 달 동안 가보고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들이 다들 아니 요즘 그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거 사도 그렇게 아가씨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른 기간에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제가 어리다 보니까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냥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좀 무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봤던 곳들은 단기간에 그렇게 차익을 거두지 못하는 곳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지역을 잘못 뽑은 건지 아니면은 뭔가 그렇게 바로바로 오르는 지역들만의 그런 특징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좀 이런 질문을 올린 것 같아요. 네. 아, 좋습니다. 아, 그래도 임장을 그래도 많이 다녀보셨나 봐요. 한 달 동안 가보셨으면. 네,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그러니까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게 말씀하시 탈이고,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모아타는 신통에 대해서, 여전히, 네, 부정적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임장하시게 되면은 그런 상황이 많이 맞닥뜨리실 텐데, 그러니까 사실 그 투자에 대한 판단은 사실 뭐 의견을 내실 수는 있죠, 사장님들이.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하는 건데, 막 자꾸 막 대놓고 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분들 저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예정지에서 이번에 이제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에는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러다가 또 아까 우리 둔천동 모아타운 사례도 보면 알 수 있듯이 거기도 한창 막 사업을 진행 한 해 만에 막 반대 얘기 나왔을 때는 야,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랬었거든요. 누가 1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갑자기 조합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건요. 타이밍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예, 언제 진입을 하느냐. 예. 그러니까 언제 진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꼭지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연구해서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떤 시기에 들어가더라도 돈을 벌 수 있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다음 뭐 2주차 때, 3주차 때 계속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그런 얘기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이제 부동산 사장님 말에 너무 휘둘리는 것 같다. 그러면은 아직 내가 조금 더 다양한 지역을 인정하고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다 사장님마다 다 의견이 달라요.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 뭐 지금 뭐 요즘에는 아파트 거래도 안 되니까 아파트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본인이 이제 공부하고 판단해야 될 영역인 거지. 사장님이 해라 하지 말아서 안 하고 이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고 으세기님이 어쨌든 이제 이거 수업 들으시면서 성과 내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아 그래 아직은 내가 더 많은 지역을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떤 지역에서 선정 짓고 수익이 날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이번에 신통 발표나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발표나는 거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엠바고 풀리기 전에도 몇 군데 지역들은 이제 소문이 좀 납니다. 아, 이번에 될 것 같다. 아,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잘 보시면서 하면은 이게 정말 안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약간 운때도 좀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임장 갔을 때는 물건이 없는데 저 가고 나서 다음에 수강생이 가가지고 좋은 물건 잡은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거는 그냥 꾸준히 임장 가고 다양한 지역 보고 분석하는 게 지금 단계는 중요하다. 네.
네, 그래서 으쓰기님 잘하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같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물건 찾고 제가 과제 내드리면서 피드백도 계속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제가 스터디처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과제 수행했을 때 좋은 점이 뭐예요? 나는 한 구역을 일주일에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올렸지만 여러분들 몇십 군데, 다른 분들이 조사한 몇십 군데 물건들을 다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스터디의 장점이죠. 네, 그래서 이번 주 과제 하시고 또 2주차 과제도 이제 손품 파는 과제인데 그것도 열심히 잘 해주시고 하시면서 천천히 하나씩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좋은 질문이었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리스니님. 네, 질문 폭격을 주셨네요. 자, 리스니님, 네, 한번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저는 리슨이라고 하고요. 핑크 첫 강의는 이렇게 올해 8월부터 시작을 했고,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강의를 막 전전하다가, 저에게 필요한 게 이제 소액 투자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서울 투자반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 남겨드린 거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1주차 수업 듣고 궁금했던 부분 질문 올린 거고, 세 네. 번째 질문은 공부를 하면서 들었던 막연한 궁금증이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자, 신속 통합 계획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많이 낸다라고 제가 수업 때 언급을 했죠. 그래서 그 이유는 전월세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 사업자로 묶이게 되면 거래가 어려워진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거래가 어려워진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이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네. 자,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더 이해가 필요해요. 네, 주택임대 사업자.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은요, 제가 사이트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참고로 예전에 4년 단기임대 2018년도에 단기임대 사업자를 4년 동안 이제 운영을 하다가 그때 이제 자동 말소를 했고요. 이제 말소할 수 있는 기간을 줘가지고 세제 해제 혜택이 갑자기 막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부한테 배신을 당하고 좀 표현이 좀 위험한가요? 네. 아무튼 네. 그 임대사업자를 이제 어떻게 보면 세제 혜택 이런 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열심히 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혜택이 축소가 되면서 그때 다시는 임대사업자를 하지 않으리라고 네 이를 갈면서 말소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제 임대사업자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어, 자,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그러니까 한 개의 물건이죠. 한 개의 물건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을 해서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 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민간 임대주택 부분으로 해서 나와 있죠. 자, 취득 유형은 민간 건설 임대주택, 민간 매입 임대주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거는 이제 매입 임대주택이죠. 자, 지금 몇 년이에요? 4년 없어요. 4년 없어진 지 오래됐고, 자, 대부분 다 10년입니다. 10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의무사항인데요. 자, 이 정도입니다. 자, 첫 번째, 설명 의무, 신고 의무, 양식을 반드시 써야 되고,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지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게 중요하죠. 네. 과태료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네, 임대료 마음대로 못 올려요. 5% 이상 못 올립니다. 자, 올리면 3천만 원 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세금이 아니에요, 세금. 과태료예요. 네, 그냥 생돈 나가는 거예요, 과태료는. 자, 임대 의무 기간 준수 의무. 10년 중에 등록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양도하게 되면 얼마? 주택 하나당 3천만 원. 네. 임대차 계약 유지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해지 재계약 거절을 할 수가 없고 만약에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과태료 이것도 1,000만 원. 10가지가 됩니다. 10가지. 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그러니까 매도할 때 신규 만약에 내가 새로 냈어요. 임대사업자를 새로 낼 수 있죠. 그러면 10년간 이 의무 사항을 지켜야 되고요. 만약에 다음 매수자가 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승계하기 싫어해요. 승계 안 하고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매도인은 어떻게 해요? 팔지 않거나 그래도 팔려고 하면은 과태료 3천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죠? 근데 그래도 상급지, 좋은 입지의 구역들은요, 임대사업자를 많이 내는 편이긴 해요. 네, 이게 또 바뀌었어요. 요즘 분위기가. 그래서 또 입지가 괜찮은 곳들, 뭐 한강뷰를 바라볼 수 있는 뭐 자양동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임대사업자를 실제로 많이 냅니다. 많이 내고 사요. 그런데 그 외에 서울에 이제 살짝 외곽으로만 빠지더라도 대부분 주임사 승계해야 되면은 안 한다고 해요. 투자자들이. 네. 그래서 이거는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마다 여러분들 돌아다니시면서 주택임대 사업자 물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근데 만약에 그런 물건들이 활발하게 거래가 된다. 그러면 여기는 주임사 내도 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절대 주임사 내시면 나중에 팔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난이도가 거의 10배 이상 뛰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저 질문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요 질문 답변 드렸고 실거래 의무가 아니라 실거주 의무 물어보신 거죠? 네, 네, 실거래 의무는 있죠. 찍어줍니다. 실거주 의무. 네, 실거주 의무. 네, 실거주 의무는 없어진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매수할 때 매수 비용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할 비용들이 무엇이 있나요? 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취득세, 종부세, 대출이자, 추가 분담금, 잔금. 그래서 매수 가격만 보고 들어왔다가 추가 비용이 발생돼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세금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나중에 미니 특강 때 세무사님을 한번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니 특강 때. 네, 여러분들 세금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분담금이나 이런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드릴 거고, 네, 세금은 물론 저도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한번 이렇게 이제 세무사님한테 네, 좀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세무사님 한 분 섭외해서 네, 특강하고 네, 질문 받을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드릴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질문에 답변을 좀 간략하게 드리자면 고려해야 될 비용들, 뭐, 그쵸, 당연히 취득세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종부세도 이제 주택 수에 따라서, 네, 특히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나오거든요. 종부세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출 이자, 분담금, 잔금.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취득세 계산기를 제가 그럼 올려드릴게요. 아직 설명을 다 안 했어요. 제가 취득세 그 계산기 올려드리기 전에 설명을 다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까지 설명드리고 마지막 주차 설명드리고 취득 관련해서 계산하는 방법들, 그거를 제가 엑셀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보시면은 대략 돈이 이 정도 들어가겠구나라는 감이 잡히시겠죠? 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바오프님 질문이 몇 개죠? 35개네요. 아직 절반도 안 했네요. 네, 이제 11시 다 돼가는데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 조금 오버해도 괜찮나요? 대부분 많이 안 나가셨네요. 네, 네, 조금 시간 오버도 괜찮죠? 네, 자 대신에 딴 얘기 안 하고 네, 일단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릴 테니까. 네. 만약에 너무 피곤하시면 내일 여러분들 이제 일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백수라서 회사를 안 가지만 여러분들 일을 하셔야 되니까 네, 만약에 일찍 주무시러 가더라도 네, 이해하긴 합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차피 녹화본 올라오니까. 네. 그래도 이제 나는 좀 라이브 하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남아 계시면 되고. 네. 자,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바오프님 질문 올려주셨는데, 일단 바오프님, 자, 일단은 좀 여유 있게 소개하고 막 이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뒤로 밀려서, 일단 제가 질문 좀 위주로 읽을게요. 네. 자, 바오프님, 모아타운 선정지 중에서 관리계획 승인 고시와 관리계획 승인 고시 선지정의 차이가 뭔지 질문 주셨어요. 추가적으로 관리계획 수립 중과 관리계획 승인 고시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모아타운 여러분 그 제가 과거 이렇게 보도대로 다 올려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선정이 되고 나서 관리계획을 그 이후에 승인 고시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떠냐면 선정이 되기 전부터 관리 계획을 먼저 선지정하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시 접수로 그 이제 바뀌는 타이밍 되면서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의 지역들은 보면 관리 계획이 먼저 선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 계획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첫 시간에 우리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절차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기서 우리 구역에서는 아파트 몇 세대 지을 겁니다. 몇 타입의 아파트를 몇 세대 짓고 뭐 커뮤니티 시설을 어떻게 꾸미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 중간 단계에서 지정을 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는 대략적인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고 대략 몇 세대를 지을 수 있고 이 정도로만. 네. 그러니까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걸 대략적으로 정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서울시에서는 어떠냐면 이제 관리 계획을 이제 세움으로써 이거에 대한 대략적인 이제 분담금이라고 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건데 대략적으로 이제 예상 뭐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가 될지 네, 그러니까 공사비 이제 지금 공사비 이런 거 감안해서 예상 조합원 분양가와 그리고 그거에 따른 분담금이 얼마 정도 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산이 돼야지만 오케이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또 산정을 하려면 뭐 일반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모아타운 선정진 특히 이제 정비 업체를 많이 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비에 대한 그 경험이 많은 업체들을 끼고 진행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다 돈이에요. 돈이긴 한데 일단은 주민들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계획 같은 경우에는 대신 좋은 점은 이제 우리가 좀 더 그러니까 원래 초기 재개발이 왜 위험하냐면 나중에 얘 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 나중에 뭐 이게 얼만큼의 뭐 감정평가를 받을지도 모르고 비례율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추정 비례율도 알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그나마 그런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올 건지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좀 막 이렇게 부풀려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네, 근데 그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아직 제대로 시행된 게 없으니까 대략 추산치를 이제 정하는 거고,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선정지한테 유리하게 금액이나 뭐 조합원 분양가 이런 것도 굉장히 주변 시세랑 비교 굉장히 싸게 책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조합원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이 많긴 한데 뭐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거 데이터를 이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나마 그래도 투자자 입장은 조금 그래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힌트를. 네, 관리 기본 계획 수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관리 기본 계획 수립.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빨리 나면은 또 좋은 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수익성 계산, 수익률 계산하는 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그런 게 어느 정도 나와 있으면 좀 더 수익을 기준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뭐 그거에 대한 정확도나 이런 거는 뭐 둘째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답변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렁주렁님 네, 질문 주셨는데요. 자, 1주차 과제 중에 대지 지분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대지지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대지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지지분이 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할 때 건물만 사는 게 아니라 그에 딸려 있는 대지권, 대지 토지를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대지지분이 크면 보면 이제 추후에 뭐 사업시행 인가 나고 난 다음에 중간 단계 이후에 감정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감정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특히 초기 재개발 투자할 때 뭐 대지지분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요즘 서울시가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자, 한남 3구역이 간평을 하고 지금 이제 관청가 나서 이제 지금 이주하고 있는데, 감정 평가했을 당시에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간평을 해가지고 이게 빌라 같은 경우에 대지분이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평당 1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한남 3구역이. 네, 뭐 최고의 구역이죠, 한남동 하면. 자,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그 감정 평가의 약간 트렌드가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지분만 보고 들어가게 되면은, 솔직히 그거 따지면은 대지분 보고 하려면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다가구랑 빌라 중에 다가구 해야죠. 그죠? 단독 다가구 해야죠. 근데 이게 한남 3구역의 감정 평가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 거래 사례를 굉장히 요즘에는 그 감정 평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대지지분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다. 간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다 이렇게 이제 봐야죠. 대지지분이 큰데 오히려 빌라 간평이 훨씬 잘 받았어요. 네, 다가구 단독보다도.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시끌시끌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 대신에 이제 뭐 단독이나 다가구나 뭐 그런 사이즈가 큰 것들은 어차피 이제 뭐 한남 3구역이잖아요, 여러분. 네. 간평을 그래도 대부분 다 잘 받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이 항상 이게 이제 잘 가다가도 갑자기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소송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뭐 한남상도 얘기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뭐 최고의 이제 구역이니까. 네. 근데 또 거기서 잘 해결이 되면은 또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옆에 한남 2구역도 지금 이제 내년에 관처 아마 날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 분위기대로 이제 계속 가겠죠.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조이보이님이 아까 질문 주신 게 이제 이거였죠. 네, 공제가 직접 문의라고 전하는데 이유가 있냐? 네, 국토교통부 자료랑 동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아직 그 공제가 찾는 방법을 안 알려드려서, 그래서 제가 직접 문의해보라고 적은 겁니다. 근데 아까 그 과제 하신 분들이 잘 올려주셨으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리치레이님. 네, 법인으로 공주가 1억 이하를 투자를 할 때 수익이 나면 해당 수익금은 다시 법인 투자 비용으로 쓰이는 걸까요? 수익금을 개인 통장으로 이동시키고 싶은데 법인에 넣은 돈은 쉽게 빼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법인에 넣었던 가수금만큼은 바로 회수가 가능하지만 가수금보다 추가로 빼는 경우 4.6% 인정이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리치레이님 계시나요? 네, 네. 있습니다. 아, 네, 잘 지내시죠? 네, 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네네. 공주가 1억이야 법인으로 많이 이제 하는데 저는 이 수익금이 제 이제 개인 통장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음, 법인으로 가 있으면 아무래도 개인 명의로는 끌어오기 힘드니까 개인 음, 투자로는 그래서 음,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법인으로 음. 투자하면은 이 수익금은 다음 법인 투자에 쓰이는 것인지가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네. 자, 이거는 이제 법인에 대한 이제 공부를 좀 더 하신 분들은 질문이 이해가 되실 텐데, 이제 법인을 내가 아예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질문부터 좀 어렵다고 느끼실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뭐 가수금이 나오고, 그다음에 인정이자가 나오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가수금이 쉽게 말해서 법인에 우리가 돈을 그냥 넣을 수 있어요. 네. 법인에 그냥 돈을 넣을 수 있고, 나중에 그 돈은 그대로 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경매 입찰하실 때, 법인으로 입찰하실 때 보통 그 경매 입찰 보증금 같은 경우에 그런 돈들 이제 예를 들어서 가수금이 되는 거죠. 법인 그냥 넣으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가수금보다 추가로 빼는 경우, 자, 만약에 내가 3천만 원을 넣었는데 그 이상, 뭐 4천만 원, 5천만 원 빼려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1천만 원, 2천만 원 더 빼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가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은 항상 이런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출처가 명확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넣고 빼고 할 때 그냥 막 넣으면 안 되고, 이것도 다 나중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장을 쓰는 거죠. 기장 대리를 쓰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4.6% 인정 이자가 뭐냐면 말 그대로 법인의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네. 법인의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이자 4.6%라는 건데, 자,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수익금을 우리 통장으로 가져오려고 하면 세금은 무조건 발생을 해요. 네, 세금은 무조건 발생을 하는데, 제일 적게 하려면 이제 원천 징수 3.3% 떼고 가져오는 방법이 그나마 적은데,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냐? 리치레이 님이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에 네, 그게 합산이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의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소액으로 돈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뭐 경조사금 처리한다던가. 근데 그거는 이제 금액이 뭐 몇십만 원 수준이니까, 이제 만약에 몇천 단위로 큰 금액을 한꺼번에 빼오려면은 이제 보통은 그 방법으로 인적공제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법인의 돈을. 근데 어차피 뭐 개인의 명의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전 법인의 돈은 될 수 있으면은 법인에다가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 사업 그런 거 할 때 뭐 여러분들 식당 가서 이렇게 뭐 밥 먹고 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법인 카드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업 비용으로 다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법인을 저도 뭐 운영한 지 벌써 6, 7년 됐지만, 네, 법인에 돈 뺄 일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없어요. 네.
네, 법인의 돈은 어차피 나중에 내가 뭐 법인으로 한 번 이번에 땡 하고 뺄 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차피 이제 리치레이님도 법인을 계속 키워 나가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네, 법인에 있는 돈은 그냥 두시는 게 낫죠. 네. 네, 부득이한 경우에는 뭐 이자 뭐 이렇게 쓸 그때만 필요할 때만 이렇게 이제 이자 납부하고 쓰시면 되고. 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3.3%가 가장 세금을 이제 적게 내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자, 개인 명의로 투자할 경우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빌라에 투자를 한다고 하셨는데 평균 보유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입주권은 네, 입주권 얘기는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요 마지막 주차에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3주차. 네, 아직 입주권을 우리가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3주차 때 제가 기억해놨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넘어서 이제 알롱이 포도님 질문 주셨는데 오늘 과제 우수사례로 꼽히신 알롱이 포도님 모아타운 지정 또는 예정 빌라의 현재 가격이 저렴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질문 주셨어요.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단순히 주변 빌라 시세나 과거 실거래가 추이를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빌라는 준공연도와 제각각이라 정확한 비교가 어렵습니다. 모아타운 지정 예정 빌라가 현재 금매인지 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그쵸. 이게 약간 빌라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파트보다 빌라가 어려운 게 개별성이 강하죠. 지어진 연도 제각각 있고 평수도 다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어려운데 그래도 대략 투자자들이 이제 그걸 이제 감안을 하고 매수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아까 누가 신축 빌라 질문 주셨는데 신축 빌라를 뭐 무조건 하지 말라라기보다도 일단은 가격 거품이 좀 많이 껴 있어요.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처음에는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통 이제 구축 빌라 좀 오래된 빌라들이 아무래도 이제 매가가 좀 저렴하고 공주가도 좀 낮다 보니까 이제 매가가 좀 저렴하고 이제 전세 가격도 낮은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제 그런 주택들이 샀을 때 장점이 뭐냐면 일단 매가 자체가 좀 저렴하게 되면은 나중에 팔 때도 내가 거기 이제 프리미엄 붙여서 팔더라도 사는 사람이 부담이 덜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준공연도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막 뭐 어떤 거는 91년도라서 안 팔리고 어떤 거는 뭐 2000년도라서 잘 팔리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어차피 이제 이것들은 나중에 다 이주 철거되면 다 없어질 건물들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살 때는 크게 막 뭐 엄청 막 썩었다고 해서 막 나 이거 안 사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총 매매가와 일단은 전세가 위주로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물건도 비슷하게 보시면서 물론 당연히 이제 좀 더 상태가 좋은 것들은 매가가 더 비쌀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런 그 상태로 이제 보시면서 일단 매가 자체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2주차 때 제가 한 번 더 질문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건 이제 아직 온라인 분들이 수업을 안 들으셨으니까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찾는 방법 그걸 이제 배우시고 나면은 제가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이제 다음 질문 네, 멍가하자님 보겠습니다. 네. 멍가하자님 계시나요? 네, 네, 잘 지내시죠? 네. 네, 그저께 뵀는데 네. 자, 질문 주셨는데 자, 소규모 주택 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개인으로 공주가 1억 이하 매물을 매수하면은 취득세 중과가 되나요? 네, 일단 그 정비구역으로, 그러니까 지정이 이제 되게 되면은 공주가 1억 이하라도 이제 예외 조건이 적용이 되는데, 이건 제가 30초 때, 네, 그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중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꿈나무님. 자, 모아타운 내 현황상은 다세대로 거주 이용 중인데 건축물 대장을 떼봤더니 기타 사무소 근린 상가로 되어 있는 경우. 자, 이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네, 근생 빌라. 네. 자, 근생 빌라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생 빌라. 근생 빌라. 근생 빌라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 일단은 안 사는 걸로. 네. 나중에 이제 주택으로 여러분들이 입주권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받기 위해서 투자를 대부분 하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물건들은요 주택이 아닌 상가로 취급이 됩니다. 네, 거주 목적으로 주거 용도로 이용 중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상가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거로 받으려면 요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2008년 7월 이후에 요거까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다 주무시러 갈 것 같아서 네 이것도 우리 일단 매입하지 맙시다. 매입하지 말고 제가 도정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단계에선 지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3주차 챕터 3 다 끝나고 안 그래도 이제 근생빌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제가 챕터 3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요건도 있어야 되고요. 엄청 까다로운 요건들이 많아요. 네,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은 네, 매입하지 말자. 네. 자,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원더 유머님. 보도자료에 선정된 곳이 아실 사이트에 안 나온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여러분들 너무 편한 사이트에만 의존하게 되면은 간혹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간혹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일단 예정지는 안 나옵니다. 최소 선정은 돼야 돼요. 그리고 선정지 됐다가 제가 최근에 취소된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또 바로 업데이트가 안 돼서 계속 선정지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보도자료 위주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이제 물건 손품 팔 때는 아실 위주로 보기 쉽잖아요.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크로스 체크 할 때 보도자료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원더 유면님 계속해서 질문 주셨는데 올해 선정된 곳을 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선정이 되고 지속되는 것을 보는 게 좋을까요? 구역을 선정되고 타이밍을 어떻게 잡고 분석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요거는 제가 2주차, 3주차 때도 계속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선정이 되면요. 최소 6개월 이상은 계속 호가 상태로, 그러니까 비싼 호가 상태로 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실전 그 투자 사례 4가지 중에 그러니까 그 화곡동 모아타운 사례 있잖아요. 2천만 원으로 4,200만 원 번 사례. 그게 이제 최소 이제 1년이 지난 이후에 물건을 매입을 한 거거든요. 그럼 확실히 매가가 그 전에는 막 올라 있다가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덜 가지는 시기에 매가가 떨어져요. 왜? 이제 팔려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데 이제 물건이 쌓이거든요. 네, 그래서 금매가 그때 또 나오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선정된 곳은 이미 좀 프리미엄도 그렇고 매가가 좀 많이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선정이 기존에 이미 된 곳들, 네, 최소 1년 이상 지난 곳 이런 곳 위주로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원더 유머님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재테크롱님. 자,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편인데 모아타운 기준으로 어떤 사업 진행 단계에 매수를 하고 어떤 단계에 매도하는 걸 추천하는지. 요거는 제가 3주차 때 네, 요거 설명 다 드릴 거예요. 네, 이것도 챕터 3를 수업을 끝까지 다 들으시면은 네, 제가 이제 그거를 전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내가 3주차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네. 자, 적토 상사님 질문 보겠습니다. 네, 소액 투자를 하려면 전세 세팅이 필수일 텐데 공주가 126%에 맞춰서 세팅을 해야 되는지요? 네, 요즘 공주가 112%로 내린다는 말이 들리는데 소액 투자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같은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질문이 4개군요. 한 개인 줄 알았어요. 자, 첫 번째 질문 볼게요. 자, 소액 투자를 하려면 전세 세팅이 필수인데 126%에 맞춰서 세팅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제가 적토 선생님이 저기 아니신가요? 오프라인 아니신가요? 네. 제가 이제 그 126%에 대한 내용도 2주차 때 설명을 드려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고 수업 때 나온 내용은 제가 될 수 있으면 답변 안 드리는 게 온라인이시구나. 네. 126%에 맞춰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그 설명을 2주차 때 설명드립니다. 네. 제가 우리 그 강의 편집해 주신 피디님한테 좀 하루라도 빨리 올려달라고 네, 얘기 드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설명 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강의 때 어차피 설명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주가 112%로 내린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게 또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수업 때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들어보시고 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소액 투자는 여러분 하락장이나 상승장이나 계속 유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사실 지금보다도 시장이 안 좋을 때 신통 모아는 날라다녔어요. 물건들이. 그래서 지금보다도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신통 모아는 거래가 잘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 임차인이 주인이 바뀌는 걸 꺼려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협상하나요? 그죠. 보통 분들한테 그런 거 부탁드리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임차인이 주인이 바뀌면 나가겠다고 계약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어차피 근데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더라도 어차피 그거는 이제 승계가 자동으로 되는 거고 어차피 임차인은 임대차 그 계약 기간까지는 계속해서 거주를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나가겠다고 하면은 일단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을 현재 얼마에 거주하고 있는지 보고 만약에 뭐 공제가 126% 맞춰서 만약에 맞추더라도 내 돈이 크게 뭐 나가는 게 없으면 그러면은 그냥 이제 그 매도인 설득해가지고 잔금 조건을 좀 여유 있게 가져간다든지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계약 같아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네. 전부 다 내용이 대부분 다 2주차 때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라서 일단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고요. 네, 2주차 수업을 잘 들어주시면 좀 궁금하신 부분, 상당 부분이 해소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적도 선생님 질문까지 제가 답변 드렸고요. 자, 그다음 미지의 대상님. 네, 기존에는 자치구 공모 방식으로 모아타운 구역을 선정을 했는데 이때 구역들은 자치구의 계획 기준에 맞춰서 개발이 되기에 적당한 구역을 자치구가 정해서 올린 건가요? 길 하나로 선정되고 되지 않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자치구 공모 방식이라고 해서 구에서 뭐 직권으로 선정하고 다 그랬던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주민이 이제 먼저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 거죠. 주민 제안 방식이랑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먼저 이제 우리가 동의서를 그 전에 30%였으니까 30% 걷어서 자치구에다가 저희 이렇게 재개발 모아타운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올리면은 구청에서 별도 이제 심사를 한 다음에 이상 없으면 서울시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치구가 보통은 네, 정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 내부적으로 또 따로 있어요. 자치구마다. 근데 요즘에는 거의 보니까 네, 동의서 싸움이더라고요. 동의서를 얼마나 더 많이 걷었냐. 동의서를 많이 걷으면 그만큼 가산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동의서를 요즘에는 뭐 30% 최소 요건이라고 해서 딱 30%만 채워서 내는 곳은 없습니다. 네. 다 요즘에는 이제 그 정보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뭐 추진위원장들끼리 이제 너네 동의서 몇 프로 걷었냐 이렇게 다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좀 덜 걷었네? 그러면 이제 동의서 막 끌어올리려고 막 단톡방에 막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동의서를 많이 올리려고 한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 나중에 그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거둘 때도 훨씬 수월하게 갈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다음 행복본이님. 네, 선정이 된 지 시간이 지난 구역에서 수익이 난 사례에서 심의 통과 한 달 전에 매수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서 추적했는지 궁금합니다. 카톡방, 보도자료, 임장. 네, 임장에서 대부분 답을 많이 얻습니다. 네. 그 행복본인이 2주차 이제 수업 들으셨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그 이제 사전 조사하고 이제 현장 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근거를 잡습니다. 아, 여기는 잘 되겠구나. 자, 그다음에 네, 토마토 땅님 질문 넘어갈게요. 자, 전문가가 생각하는 사업성과 추진력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알려줄 수 있나요? 사업성은 사실 요즘에는 그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다 오픈이 됩니다. 주민 설명할 때 우리는 몇 세대까지 지을 수 있어요라고 아까 성현동 모아타운 사례처럼 다 오픈이 돼요. 사업성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굳이 사업성을 막 직접 알아보고 분석하러 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고요. 추진력이 있는 곳은 확실히 저는 이제 임장을 갈 때 항상 그 추진위 사무실을 들리거든요. 거기서 좀 이제 그 조합, 그러니까 추진위원장님의 어떤 이제 능력, 의지, 네. 그리고 주민들이 얼마나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카톡방의 이제 그런 분위기, 네. 뭐 카페 이런 뭐 이제 네이버 밴드로도 이제 뭐 활동하는 그런 구역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뭔가 이제 추진위원장님이 저희 사업 보통 이제 그 조합 설립되기 전까지는 이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추진위원장은. 그래서 조합이 설립돼야지만 이제 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다 봉사입니다. 무료봉사. 그래서 뭐 여러분들 가시면은 추진 사무실 가면은 대부분 사무실이 어때요? 엄청 낡아요. 네. 그러니까 뭐한 달에 진짜 사무실 뭐 500에 20, 30 이런 데 이제 빌려가지고 싼 그런 이제 상가 빌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층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막 2층, 3층으로도 올라가요. 네. 월세가 비싼 동네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추진위원장님도 이제 자기가 내지만은 같이 추진하는 그런 이제 구역내 소유주들한테 단톡방을 호소를 합니다. 저희 이번 달에 얼마 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네, 돈 후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후원을 좀 잘 해주는 그런 동네들은 확실히 추진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돈 다 이렇게 좀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뭐 아무 뭐 얘기도 없고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주민들이 보통 관심이 없고 잘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런 걸로도 힌트를 얻는 편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그 제가 2주차 때도 그 사무실 가서 인터뷰하는 것도 제가 직접 이제 그거 들려드리거든요. 근데 그거 들으시면은 아, 여기는 잘 되겠구나, 여기는 잘 안 되겠구나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다음 행복권이님 또 질문 있어서 답변 드리자면 모아타운은 현 시장님의 영향이 많이 가는 사업 같은데요. 시장님이 바뀌셔도 적용이 가능하려면 어떤 루틴으로 대비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질문 은근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서울시의 현재 상황. 네, 서울시 현재 상황. 자, 시장이 저는요 바뀌더라도 계속 이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서울시의 지금 주택 공급난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잘 진행 안 되면은 네, 가만히 있을까요? 그 200군데 넘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이제 시장이라는 자리도 표를 얻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개발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그래서 너무 막 지금 단계에서 시장 바뀌었다고 뭐 진행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행복본인님도 질문. 교재에서 한꺼번에 3개의 물건을 잡으셔서 세전에 1억 5천 수익을 낸 사례가 있는데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경우. 그거 제가 다 교재에 설명드렸잖아요. 네. 발표 직후에 바로 카페 가가지고 물건 여러분들 1주차 과제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잡은 거예요. 네. 제가 뭐 거기서 막 나만 알고 있어야지 숨은 내용 없습니다. 네. 솔직하게 다 오픈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프라인 분들도 저기 한 번 더 볼 수 있죠. 그 저기 복습 영상, 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말씀드렸어요. 그게 다예요. 뭐 거기서 뭐 더 들어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매가 자체가 저렴하니까 그래서 단기간에도 팔아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시세보다 얼마나 저렴하게 살 수 있냐. 네, 그 구역 안에서 제일 싼 걸 샀어요, 저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빅토리 히스마이님 질문 보겠습니다. 71페이지에 부세님이 사고 판 3건의 모아타운을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면 수익이 더 큰 거 아닌가요? 시간과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궁금합니다. 먼 미래보다 단기 투자금을 키우기 위해 파신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들어갈 때 애초에 단기 매도를 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매가가 저렴하고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대부분 다 단기로 팔고요. 이제 입지나 그런 것들이 좀 더 괜찮은 곳들, 핵심지에 가까운 곳들은 좀 더 오래 가져가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스타 포트폴리오를 약간 그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뭐 상계동인데 거기가 상계동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단기로 어쨌든 매가 자체를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이제 법인으로 사기도 했고 그래서 단기로 파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팔고 그 돈으로 다른 거 하자. 이렇게 된 거죠. 네. 자, 다음에 이제 김천천 조장님. 네. 자, 매도인 임사자로 임대사업 승계에 해당하는 물건은 투자 시에 유의사항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거 제가 임대사업자 그 요건들, 과태료,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승계하려면은 잘 승계해야 돼요. 네. 그 세무사랑 세무서도 가야 되고 구청에다가도 등록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과태료가 매도인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매도인이 그런 특약사항을 요구를 합니다. 만약에 매수인이 임대사업을 승계하겠다고 했는데 매수인의 실수로 제대로 임대사업 승계가 안 된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과태료를 뭐 매수인이 부담을 한다. 뭐 이렇게 좀 세게 넣는다든지. 왜냐면 이제 매수인이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죠? 예전에 저도 그래서 그거 그 임대사업자 물건 넘길 때 저도 이제 같은 임대사업자한테 물건을 이렇게 넘겼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하면서 그런 특약을 넣었었어요. 음. 억울하잖아요. 그거 내가 주택 임대 사업자인데 승계하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물건을 판 건데 과태료 내가 맞으면은 그건 사실 맞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약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천천님, 다 강의에서 단계별로 가격이 오른다고 말씀하셨는데 호가 트래킹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아파트처럼 나오지 않아 다른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거 제가 2주차 때 설명드리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JK 강사님 계시나요? 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자, JK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업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JK님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아마존. 네, 아마존 강의랑 스터디 하고 계시는 네, 행크에듀 강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네, 신청해 주셔가지고 여기 아마존 스터디 들으신 분들 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네, 조 신청까지도 해주시고, 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네, 사연원님, 네, 남편이 지금 수학님, 네, JK님도 네,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려주세요. 아마존에 대해서. 네, 네. 저도 만만치 않지만 저도 뭐 나름 파워제이라는 소리 듣지만 JK님은 진짜 그 사업에 거의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해준 분이세요. 네, 아마존 강의 최고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기대시면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JK님 네, 질문을 제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토어가 지정 전에 취득을 해서 세를 주고 선정 후에 토어가로 묶이기 전에 매도하는 방향일까요? 이럴 경우 토어가 묶이기 전에 기간이 매우 짧아서 매도 시 난이도가 높아 보이는데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모아타운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선정 이제 되고 나서 이게 이제 토어가로 묶이기 전에 기간이 보통 이제 그 수시 접수로 바뀌고 나서 한 달에서 길게는 세 달까지 늘어났어요. 네, 물론 그게 막 보수적으로 보려면 한 달 이내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매우 짧으니까 매도할 때 난이도가 높아 보이는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모아타운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어, 그러니까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토어가 묶이기 전에 팔아야 되는데 그 매수인이 계약서를 쓰고 실거래 신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만약에 이제 토어가를 묶여버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수인은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네, 왜냐면 본인도 이제 빨리 사가지고 세를 놔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은 토어가 묶이기 전에 그 한 달이란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난곡 1구역 사례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도 마찬가지 선정이 된 직후에 바로 팔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싸게만 사면은 사실 매도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이 가격에 사면은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겠다. 네. 그런 전략으로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얼마나 수익을 남길 거냐. 근데 그거는 두 번째 문제이긴 하지만 싸게 사시면은 토가 묶이기 전에 반드시 매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뭐 여러 이제 신속통합기 구역을 이제 보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나는 그래도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 내 투자 방식에는 안 맞을 수 있다. 이럴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모아타운을 먼저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예전에 스터디 진행할 때도 보통 이제 모아타운 선정지로 많이 입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통을 사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이제 모아타운은 토가로 묶이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다 보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모아타운, 그러니까 만약 그래도 나는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내가 그거를 이제 뭐 팔고 싶다고 해서 바로 안 팔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이제 우려가 된다고 한다면 네, 모아타운을 먼저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신통 물건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난곡 이구역 하신 분도 그 전에도 이제 모아타운 경험이 좀 많이 있는 분이었어요. 네, 모아타운 경험을 좀 해보고 이제 신통 물건까지 같이 본 케이스. 그래서 여러분들 순서로 간다고 한다면 모아타운 한 다음에 뭐 신통 이렇게 가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토어가 묶인 이후에 엑시트 플랜도 있나요? 무주택자와 실전입이 가능한 사람한테 매도하는 방향. 네. 살 사람은 또 삽니다. 네. 토어가 묶인 이후에 물론 이제 막 거래가 토어가 묶기 전처럼 엄청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거주 하실 분들은 사요. 네. 그래서 좀 입지가 괜찮은 곳들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통도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신통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입지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완전 외곽이 아닌 좀 이제 중심지 안쪽으로 들어오는 곳들 그런 곳들은 저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까 뭐 상도 15구역 있잖아요. 거기만 되더라도 저는 실거주로도 많이 사세요. 네, 혹시 질문에 답변이 되었을까요, 제이케이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네요. 네. 네, 해피 감사님. 네, 단기 매도 시에 금액이 높아서 매매 사업자로 해도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매매 사업자 아까 질문 비슷하게 나왔었죠. 아까 아내분이 이제 매매 사업자 내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매매 사업자 내도 돼요. 대신에 내더라도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 내가 현재 근로소득 이런 거 이제 비교해가지고 혹시라도 문제가 되진 않는지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매매 사업자 여부를 낼지 말지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JK님, JK님이 지방권은 아니시죠? 네, 서울 투자. 네, 네. 아,
저는 예, 요즘 많이 좀 바쁘시다고 들었어가지고, 네. 얼마 전에 또 이제 중국도 갔다 오시고, 그죠? 네. 또 이렇게 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도 좋은 성과 내실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조가 짜여져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또 마지막 파트 때는 저희가 이제 실제 임장 가는, 네. 임장 가는 과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임장도 갔다 오시고 또 현장 임장 가면은 또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이제 아무리 이렇게 말로 설명해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분 진짜 또 가서 보면은 또 달라요. 네. 네. 아, 네, 제이키님. 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네, 원래 이제 저희가 2시간 약속을 했는데, 훨씬 지났네요. 서기님 살아 계시나요? 네, 서기님 안 보이나 좀 하겠습니다. 네, 오주리아님 괜찮으신 거죠? 네. 다들 한 2시간쯤 되면 다들 다크서클이나 이제 거의 막 턱밑까지 내려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천천히 정리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녹화본도 이제 올라가니까 이번 기수부터는 네, 네, 서기님 제가 일단 정리를 좀 1차적으로 한 게 있어서 그거 좀 전달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네, 첫 줌 라이브 어떠셨어요? 네, 그래서 다들 오랫동안 이렇게 좀 네, 자리 지키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좀 처음이라서 더 약간 좀 천천히 한 것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 네,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몇 번 더 할 거냐면 저희가 줌 라이브는 총 8번 할 거예요. 네. 3번에다가 네, 이제 또 이제 강의 끝나고 났다고 이제 빠이빠이 이게 아니라 네, 제가 한 거의 한 달에 2번씩은 더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또 강의만 듣고도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네, 약속 지켜야죠. 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 대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달렸습니다. 물건 이제 과제 열심히 수행하시고 임장도 많이 다니시고 많이 질문 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줌 라이브는 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희 자기 전에 사진 찍어야 됩니다. 네. 사진 찍고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래서 후기 남기시면서 줌 라이브 후기도 네, 같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음, 자, 그러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카메라 켜줄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다 켜주시고요. 네. 만드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네. 사진 찍겠습니다. 네. 저희 일기니까 일기 이렇게 처음에 포즈는 이거 할까요? 네. 일기.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네, 자,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즈는 네, 화이팅 할까요? 화이팅. 네, 네, 하나, 둘, 셋. 서울투자반 일기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네, 오늘 이제 푹 쉬시고요. 네, 저희 또 톡방에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푹 쉬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